라이트센 수학상 2차 함수 할 차례죠. 페이지 84쪽부터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2차 함수의 그래프와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 그리고 2차 식과 판별식에 대한 얘기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함수에 대한 얘기가 판별식, 그러니까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랑 맞물려서 진행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귀찮네. 네. 자, 페이지 라이트센 수학상 페이지 89쪽 2차 함수 문제 번호 647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차 함수 y가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x축과 만나는 x값이 1이랑 3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여기서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얘가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x축과 만나는 x값이 1이랑 3이래.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방정식과 함수의 기본적인 차이,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함수는 x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x에 3을 집어넣으면 y가 얼마예요? x에 1을 집어넣으면 y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y에 맞춰져 있어. 그럼 방정식은 y를 0으로 묶어버려. 그럼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옵니까?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0이 나옵니까? 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는 y값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고 방정식은 집어넣는 x값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y가 0이다라는 그래프적 의미가 요 x축입니다. 오케이? 함수값이 이렇게 있어. 근데 요 점은 y가 0일 때죠. 그래요? 함수값이 다양하게 있어. 근데 이 점은 y가 0일 때죠. 그럼 요 1과 3이 방정식에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고 빠져나올 수 있겠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값은 방정식의 개념에서 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예요? 2. 1과 3이니까 2 가로 열고 x-1, x-3 이라고 2차식을 세울 수 있겠지. 괜찮습니까? 요거 방정식 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을 거야.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2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라는 관계식을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이 첫 번째 유형에서 알려주는 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은 방정식의 개념에선 근이다 라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확인됐지? 앞에? 뭐 앞에? A 부분? 아이, 다 알잖아. 우리가 문제풀이 수업이잖아. 왜 그래? 우리 겨울 때 다 했잖아. 기억이 안 나? 하나씩 설명해 줄게. 이거 뭐라고 했어? 아, 그래.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들은 해줄게. 자, 문제 번호 651번도 한번 봅시다. 2차 함수 y가 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이래. 여기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예요? 1이죠. 1이면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방정식의 개념에서 뭐라 그랬죠? 근이라고 했죠. 이 점을 알파라고 부르고 이 점을 베타라고 부를게. 이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가 뭐예요? 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래? 3이래.
베타 빼기 알파의 거리가 3이래. 그럼 이 3이라는 거는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면 두근의 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돼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차가 떠올라야 되겠죠? 배경지식이니까 이걸로 써보자.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죠.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부를게. 그랬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자리분의 b자리,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자리. 괜찮습니까? 여기서 추가하라 그랬죠? 두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구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이 식은 어떻게 나왔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두 개를 진짜 빼봤어. 두 개를 진짜 빼면 얘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이다라는 힌트가 방정식의 개념으로 두근의 차가 3이다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은 3이라고 하는 녀석은 절대값 a분의 루트 d가 되겠구나. 여기서 말하는 d는 오리지널 d를 써야 돼. 그래서 b제곱, b자리의 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3이 돼야 되잖아. 그럼 k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k는 뿔마 1인데 문제에서 양수 k를 쓰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머릿속에서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오케이? 유형 1번은 아직도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은 방정식에서 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유형 2로 넘어갈게. 그렇지. 이거는 그 니어란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짝수도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무조건 오리지널 니 써야 돼. 아시겠죠? 거리 값이니까. 자, 문제 번호 652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함수가 y가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9라고 써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면 되겠죠. 그래요? 왜냐하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요 점을 우리는 방정식의 관점에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근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요? 그럼 문제에서 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은 얘를 판별식의 관점에서 0보다 크다라고 풀면 되겠죠. 요거 상황 이해됩니까? 빠져나올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d는 여기서 짝수니까 짝수 d는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 플러스 3k 빼기 9 이게 양수면 되겠죠? 그래서 k제곱 지우고 3k가 9보다 크다. k는 3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괜찮아? 자, 우리가 지금 2차 함수를 풀고 있지만 2차 함수를 계속 2차 방정식 풀이로 넘어가서 푸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 하나로 계속 느껴져야 돼. 이 풀이를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2차 함수를 풀고 있는데 자꾸 x축과 어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 그래요? 그럼 다 방정식으로 푸라는 소리야. 알겠죠? 자, 넘겨봐. 넘겨서 56번 가봐. 556번. 자, 문제만 읽어볼게. x에 대한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 가로 열고 a 빼기 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첫 번째 힌트가 뭐야? 문제 번호 656번에 첫 번째 힌트가 k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을 썼죠. 두 번째 뭐야? x축에 접했다. 힌트가 두 개야. 오케이? 자, 근데 x축에 접했다라는 표현에서 머릿속에서 얘를 함수로 푸는 게 아니라 뭐로 풀어야 돼? 방정식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먼저 식을 써야 되겠네. y가 x제곱 플러스 2 가로 열고 a-k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b 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2차 함수의 가 k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했다 라고 되어 있어. 그 힌트는 k 항등식과 x축 접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내는 거는 k 항등식이고 여기서 얻어내는 거는 판별식 d가 0이다. 어떤 거부터 할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그렇지. d부터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식 갖고는 장난치지 마. 오케이? 그럼 얘가 문제에서 x축과 한 점에서 접했습니다. 무조건 얘는 참이잖아. 그러니까 d가 0이다라고 빠져나가야 되겠지 일단. 그래서 d가 0이다를 먼저 표현을 해. 근데 얘는 짝수 d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a-k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솎아놓는 거라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 ak 플러스 a제곱이 써있으니까 k제곱 지워져. 이 식이 참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k 항등식이니까 k가 있는 쪽과 없는 것 쪽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k가 있는 것만 쓰면 마이너스 4 빼기 2a k k가 없는 건 a제곱 마이너스 b. 근데 항등식이니까 이 부분도 0이고 이 부분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a가 마이너스 2가 돼. 그러면 b가 얼마가 돼야 돼? b는 이제 4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요거 방정식에서도 이거 똑같은 거 나왔어. 그리고 함수에서도 지금 똑같은 게 나왔어. 그 출제 빈도가 높은 거야.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출제 빈도는 높고. 그럼 꼭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3번으로 가볼게. 야. 유형 3번. 자, 유형 3번 가보니까 자, 2차 함수 문제 번호 657번으로 갔습니다. 자, 2차 함수 y가 2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 그래프와 y는 2x 플러스 b의 교점이 교점의 x좌표값이 마이너스 1과 2 교점의 x좌표값이 마이너스 1과 2입니다. 이랬을 때 상수 b 빼기 a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교점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했죠? 같다. 교점이라고 나왔어. 어떤 두 관계식이 같다. 두 그래프가 만난다. 교점.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의 그래프와 직선의 그래프가 만났다. 교점. 어떻게 풀기로 했어? 다른 점은 몰라. 근데 이 점의 y값이 어때? 같은 레벨에 있는 거죠. 교점은 무조건 y값이 같은 거야. 교점은 무조건 y값이 같은 거야. 그럼 사실 교점은 같으니까 y값이 같으니까 y는 y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거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은 2차식의 y랑 똑같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을 쓰는 거고 밑에서 y랑 똑같은 2x 플러스 b를 써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머릿속에 무조건 담아놔. 그래프가 만났다. 그래프의 교점. 그럼 풀이는 뭐라고? 같다. 같다고 놓는 거야. 그게 무조건 첫 번째 풀이가 돼야 돼. 오케이? 이렇게 같다고 놓고 당연히 넘기겠죠, 한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2x의 제곱 플러스 a-2 x 플러스 3-b는 0. 요게 만나는 교점에 x 값이 두 개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1에 저 마이너스 1과 2가 지금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에 뭐로 해석이 돼야 돼? 근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요 녀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군의 합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분의 a-2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a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a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확인됐어? 두 군의 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a분의 c자리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b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7? 7. 아니다. 7. 7이 나와야 되겠지. 확인할 수 있겠어? 그래서 최종 질문. b-a는 7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자, 지금 가장 강력한 거 나왔어. 그래프의 교점. 오케이? 풀이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풀이는 같다라고 넣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같은 유형 661번 가볼게. 2차 함수 y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마이너스 4 두 점의 교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 교점이라는 단어 보여? 어떻게 풀어야 돼? 같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 2x 마이너스 4라고 놓고 넘겨.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플러스 7은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 근데 마지막 힌트가 뭐예요? 힌트. 절대값. 문제에서 힌트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입니다. 두 군의 차가 6이에요. 절대값 a자리분의 루트 오리지널 d라고 써야 되겠죠. 방금 한 거니까 기억해야 돼. 그럼 얘가 절대값 a분의 루트 d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74 28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6이 루트 a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8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얘가 요 안에 있는 녀석이 얼마가 나와야 돼? 36이 나와야 되겠죠. 36 괜찮아?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 36 더하기 28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괜찮아? 그래서 얘가 착착 64라는 값을 가져야 돼. 그래서 뭐의 제곱이 64야? 8이나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요 a 더하기 2가 8이거나 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8이면 되겠다. 최종 질문. 양수 a를 구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a 더하기 2가 8. 괜찮습니까?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라고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얘기야. 넘어가자. 자, 그러면서 얘기를 조금 더 확장시켰어. 유형 4번 가볼게.
유형 4번 가보니까 2차 함수의 직선이 접할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같다고 접했어.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야? 하나란 소리죠. 접했다는 얘기는 이게 스치듯이 치고 들어간 거니까 만나는 점이 하나란 얘기야. 어쨌든 교점이 몇 개란 얘기야? 하나.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다. 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유형 666번. 그러면 663번은 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럼 만난대 두 점에서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판별식 D가 양수다 라고 풀어야 되겠죠. 확인됩니까? 읽으면서 따라와야 돼. 64번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적어도 한 점이니까 하나이거나 두 개일 거니까. 이해됩니까? 예진이 돼? 규현이 돼? 상현이 되고? 그래요. 네, 요 유형 4번은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 너무 뻔한 얘기니까. 자, 살짝 응용된 거야. 문제 번호 667번 가볼게. 2차 함수 y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1에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구하십시오. 자,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형태가 y는 기울기 x 플러스 n이라고 잡아야 되겠죠. 이 두 개가 접했대. 괜찮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같다고 놓고 넘긴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다. 괜찮아? 너무 뻔하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2x 플러스 n이라고 놓습니다. 그리고 넘겨.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마이너스 n은 0에 D가 0이다라고 풀겠지. 근데 짝수니까 짝수 D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는 마이너스 6이다.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y는 2x 빼기 6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눈 점점 왜 또 빨개져 너? 왜 눈이 점점 또 빨개져? 졸려? 졸리지 마. 자, 유형 6번으로 가볼게. 여기까지는 다 쉬우니까 판별식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유형 6번 가볼게. 자, 문제 번호 671번 가보겠습니다. 2차 함수 y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의 최대값이 m이고 y는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겠다. 자, 아무런 조건이 없는 2차 함수죠.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위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해요? 위로 블록한 녀석이죠. 얘가 위로 블록한 녀석이니까 이 위에 있는 이 함수는 최소값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만 갖고 있어요? 최대값만 갖고 있죠. 그 최대값의 포인트는 어디야? 꼭지점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여기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요 일반형의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세요라는 문제야. 근데 그 작업은 중학교 때 충분히 하고 왔어. 그치? 해볼게. 최고차항으로 묶어. 마이너스 2로 묶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한 칸 띄고 플러스 7이라고 씁니다.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을 써. 마이너스 2의 절반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플러스 1을 썼지. 없던 플러스 1을 썼으니까 빼기 1로 나가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녀석을 달고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식은 x-1의 전체 제곱, 얘가 달고 나갔으니까 7, 9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1,9죠. 그래요? 꼭지점이. 그래서 여기가 1,9란 얘기야. 함수는 뭐에 관점을 두고 말하라 그랬지? y값에 관점을 두고 말하라 그랬지?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의 최대값 9입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럼 똑같은 녀석으로 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야 양수야? 3이라고 하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겠지.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요 꼭지점에서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3으로 묶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한 칸 띄고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절반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빼기 1로 보정해줘야 돼. 그래서 3 가로 열고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로 나가겠죠? 3을 달고 나갔으니까. 이해돼? 자, 그럼 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최소값 마이너스 8이요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제의 질문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두 개를 어떻게 하래요? 더하래. 1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어렵지 않죠? 할 줄 알아야 돼. 요거 넘어갈 때 막 못 빼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건 하나 시켜볼게. 75번, 675번 하나 시켜볼게요. 나왔어? 안 나왔어? 같이 해볼까? 슬프다. 슬프다, 슬퍼. 자, 해보자. 자, 75번 어떤 문제가 봅시다. 자, 2차 함수
y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a x 마이 플러스 6a 마이너스 3 최대값을 m이라고 할 때 m의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자, 우리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야 양수야? 음수니까 이거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 위로 볼록한 녀석의 최대값은 어디서 등장한다 그랬지? 꼭지점에서 등장한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최고차의 개수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ax 한 칸 띄고 플러스 6a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을 쓰라 그랬지. 그러니까 얼마야? 절반의 제곱 a제곱을 쓰는 거죠. 그래서 a제곱을 썼어. 그럼 빼기 a제곱이 마이너스 1을 달고 나가죠. 거기까지 돼?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6a 빼기 3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이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야? x가 마이너스 a일 때 a제곱 플러스 6a 빼기 3이죠.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돼? x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으면 최대값은 a제곱 플러스 6a 빼기 3입니다. 그래서 y의 최대값은 얼마라고? a제곱 플러스 6a 빼기 3이라고 쓰면 돼. 그럼 문제에서 진짜 물어보는 건 뭐야? 이 최대값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얘가 몇 차식 골이야? 2차식 골이죠. 얘 위로 볼록한 것 같아? 아래로 볼록한 것 같아? 아래로 볼록한 것 같죠? 왜?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니까? 1 써 있잖아. 1. 양수잖아. 얘가 아래로 볼록한 느낌이네.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a의 6a 빼기 3의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겠네. 그러면 얘를 다시 한 번 더 뭐 해주면 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플러스 6a 한 칸 띄고 절반의 제곱 빼기 9. 그래서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2.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전체식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12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야, 모르면 내가 뭐라 그랬어? 동영상 업로드 시켰으니까 2배속으로 보라 그랬지? 봤어 안 봤어? 그래요? 그럼 이제 할게. 2배속으로 봐. 응? 알겠지? 자, 넘어가서 670. 혹시 이 문제 알아들었냐? 알아들었어? 그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겠어? 다음 시간에 풀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풀어야 되겠지? 제발 부탁인데 수업 시간에 한 것만이라도 맞춰. 야, 너희, 모르는 걸 맞히지 마. 아는 것만 맞춰, 아는 것만. 가르쳐 준 것만 맞추라고. 그럼 다 1등급이야. 가르쳐 주지 않은 거 맞히려고 하니까 힘들지. 가르쳐 준 것만 맞히면 돼. 1등 되게 쉽잖아. 죄송합냐? 네. 자, 넘어가자. 676번 가볼게. 2차 함수 y가 마이너스 2 x의 제곱 플러스 12 x 플러스 k 빼기 3. 최대값이 3이래. 또 최대값 물어보고 있죠? 어떻게 나와야 돼? 여기서 나오겠구나. 괜찮아?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 x제곱 마이너스 6x 한 칸 띄고 그러면 절반의 제곱이니까 9 빼기 9가 나가야 되는 얘를 달고 나갔죠? 괜찮아? 그래서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5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
질문이 뭐야, 질문이? 얘가 3이래. 얘가 3이래. 그럼 x가 3일 때 이 녀석의 최대값이 얼마야? k 플러스 15야.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3이라는 거야. 그럼 k 값이 얼마게? 이런 질문하고 있는 거야.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이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맞힐 수 있겠죠? 너 왜 자신이 없어? 너 수업 시간에 자지? 표정이 자는구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 자요 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했는데 오늘 살짝 그 표현이 좀 작아들었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점점 힘들어지죠. 알아. 날씨 따뜻해지면 졸린 거 알아. 준영이 잘 자? 잘 자? 학교에선 안 자? 그럼 집에선? 잘 자? 알았어. 학연 잘 자? 자? 안 자지? 알았어. 알겠습니다. 믿고 갈게요. 자, 유형 681번 가볼게. 자, 2차 함수 y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는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7을 갖습니다. 이 뜻이 뭘까? 자, 아까 우리 계속 설명을 했잖아.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어디서 등장한다고? 꼭지점에서 등장한다고. 자, 그럼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야. 근데 얘가 최소값은 어디서 등장해? 꼭지점에서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몇 콤마 몇이야? x가 1일 때 그 최소값은 마이너스 7입니다. 그래요?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우리가 꼭지점을 보고 표준형을 연습하면 되겠죠. 1 가로 열고 x-1의 제곱 마이너스 7이요. 괜찮습니까? 어차피 1은 생략 가능하죠. 의미가 없으니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빼기 7. 괜찮아?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2. b가 얼마? 마이너스 6. 괜찮아? 꼭지점 보고도 리턴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표준형을 일반형으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알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유형 9번에서 나올 겁니다. 유형 9번으로 가볼게요. 여태까지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야. 그러니까 타겟팅이 무조건 꼭지점이야. 범위가 없으니까.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무조건 어디서 나와야 돼? 꼭지점에서 나와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만 알면 돼. 꼭지점만 구하면 되니까. 근데 이번에 구간이 정해졌어. 2차 함수가 구간이 정해지잖아.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갖습니다. 기본은 둘 중에 하나만 가져. 꼭지점에서만 가지니까. 근데 구간이 정해지면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이 2차 함수의 축이랑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축을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축의 방정식을 물어보면 설마 우리 반에서 답이 나올까? 축의 방정식 겨울 동안 많이 썼었는데 훌륭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기억하고 있죠?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마이너스 2a분의 b. 오케이? 그 녀석이 그냥 꼭지점의 x값만 탁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말했어. 기억해 둔다고. 2차식의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x는 정확하게 쓰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라고 하는 결과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요. 자, 유형 9번의 별표치고요. 문제 번호 685번.
1부터 4까지만 생각하래. x는 1부터 4까지만 있어. 1부터 4까지만 생각하래. 이랬을 때 함수 fx가 2 x의 제곱 마이너스 8 x 플러스 k의 최대값이 맥스 값이 4가 됩니다. k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반형으로는 문제를 못 풀어. 그렇기 때문에 다 뭐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2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한 칸 띄고 플러스 k. 여기다 뭐 써야 돼?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절반의 제곱이면 얼마야? 플러스 4 빼기 4. 빼기 4가 앞에 있는 건 달고 나가니까 마이너스 8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2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8이라고 쓰면 되겠어. 얘를 그리면 돼. 얘 꼭지점이 얼마예요? 꼭지점이 2, k 빼기 8. 맞아요? 꼭지점이 이렇게 축이 이렇게 써 있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근데 우리가 구간이 정해져 있죠.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신경 쓰래? x는 1부터 4까지만 신경 쓰래. 그럼 축이 2죠. 한 칸 떨어져 있는 1부터 3, 두 칸 떨어져 있는 4까지만 신경 쓰래. 그럼 이 부분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쪽 부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그리면 요렇게만 그려져 있는 거야. 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 그럼 누가 뭐래도 최대값은 얘죠. 그래요? x에다가 얼마 집어넣었을 때? 4 집어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최소값은 얼마예요? 얼마 집어넣었을 때? 야, 이 멍청아. 얘가 1이고 얘가 2야. 뭐 집어넣을 거야? 더 낮은 건 어디야? 더 여기 지금 여기가 1이야. 1을 넣었어. 2를 집어넣었어. 4를 집어넣었다고. 눈에 보이잖아. 얘가 저 밑에 있는 거. 그래요? 근데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얘 집어넣고 얘 집어넣고 그냥 구한다고. 그게 함정이야. 야,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그림도 그렸는데. 그래요? 자, 그러면은 미니 값은 눈에 보이잖아. 요 포인트라고. 8이라고 그냥. k-8이라고. 문제에서 맥스 값이 4래. 4 집어넣어봐. 8. 여기다가 x에다 4 집어넣으면 k가 나오겠죠. 그래서 k가 얼마라고? 그냥 k가 4인 거야. 그럼 미니 값은 얼마야? 미니 값은 k-8이니까 미니 값은 k-8이니까 마이너스 4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내가 추계방정식과 제한된 범위의 포지셔닝을 잘 보라 그랬죠. 이 문제로 계속 해볼게. 여기가 x값이 2야. 근데 만약에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만 돼 있어. 그럼 그림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요렇게만 그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최대값은 마이너스 2에서 나오고 최소값은 1에서 나와. 그래? 축이 2야. 근데 이번엔 3부터 5까지만 신경 쓰래. 3부터 5까지만.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라고 했을 때 그림이 요렇게까지만 그려져 있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은 3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은 5를 집어넣었을 때. 축을 기준으로 범위가 축보다 작거나 축보다 커버리잖아. 그럼 양 끝에서 나와. 최대값, 최소값이. 근데 지금 우리 문제처럼 축을 품고 들어가잖아. 축을 품고 들어가면은 이 포인트 3개를 다 비교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축을 포함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3개를 다 비교할 수 있게. 알겠죠? 그러니까 축이 중요한 거야. 축을 먼저 빠르게 찾아야 돼.
축을 먼저 빠르게 찾고 그림을 개형을 그린 다음에 이 범위가 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포지션이 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개형이 동반돼야 돼.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이거 그림 안 그리고 풀잖아. 그럼 100% 실수해. 꼭 그림을 그려야 돼.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세워라 내워라 그리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 내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다 일일이 그렸는데 진짜 문제 풀 땐 이렇게 풀겠죠. 아,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가 되겠죠. 최고차의 개수가 2네. 이렇게 2겠지. 근데 1과 4니까 한 칸 떨어져 있는 1부터 두 칸 떨어져 있는 4까지 그리면 되겠네. 아, 그럼 맥스 값은 x에서 4일 때, 미니 값은 x가 2일 때 등장을 하겠구나. 요렇게 그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건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린 거니까. 문제 풀 땐 이 정도 속도로 그려야 된다고. 아래로 블록해 축이 얼마야?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 그만큼만 그리고 보겠다. 알겠죠? 그게 연습이 돼야 된다고. 연습이 되면 5초 만에 돼. 연습이 안 되면 5분 동안을 하고 있죠. 근데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거 5분에 풀어. 그럼 틀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한 2분, 1분 만에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림 그리는데 5초나 10초밖에 안 걸릴 거니까. 계산하는데 한 30초, 40초? 1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모르는 한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5분, 10분 고민할 수 있으니까. 이거 중요해. 알겠지? 이 파트에서 한 문제 더 풀어볼게. 자, 문제 번호 689번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정해져 있을 때 함수 y가 x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a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를 구하래. a. 자, 볼게.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이렇게 하라고요. 축만 구해보자.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2가 되겠죠. 축이 2야. 오케이? 축이 2야. 근데 어디부터 그리래? 마이너스 1부터 그리래. 그래요? 그러면은 먼저 마이너스 1부터야. a까지인데 a가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 중요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는 최소값이라는 힌트를 가지고 있어. 그래? 근데 a가 이렇게 끊기면 오케이? 첫 번째 상황 a가 2보다 작으면 작거나 같으면 상관이 없겠다. 작거나 같으면 최소값은 어디서 등장해? a를 집어넣었을 때 등장하겠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일 땐 f에 a를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이니까 a가 마1, 마3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근데 마1도 가능하죠. 근데 마3은 안 되죠. a가 마3이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최소값이 마이너스 a에서 등장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 등장한 거니까. 요건 가능해. 오케이? 두 번째 상황. a가 2보다 클 때. a가 2보다 클 때. 괜찮아? 그럼 최소값이 어디서 등장하는 거야? 2에서 등장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f에 2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2는 4 빼기 8 플러스 1. 얘는 최소값이 아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틀린 상황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몇 쪽이에요? 94쪽. 네.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네. 미안해. 내가 여기서 틀렸네. A가 1이랑 3이죠. 그쵸? 1이랑 3인데 2보다 작아야 되니까 3이 지워진 거죠. A는 1이죠. 이거밖에 안 되죠. 미안합니다. 이 방정식 내가 부호로 잘못 풀어가지고. 상황은 똑같아. 부호만 내가 다르게 풀어가지고. 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맞히면 우리는 성공한 거야, 오늘. 이 문제를. 할 수 있겠어? 689번을 맞히면 사실 우리가 성공한 거야. 오늘 이 하루가. 별표 쳐. 집에 가서 숙제할 때 내가 이 문제는 꼭 맞춰보겠다. 불안하다. 불안해. 자, 넘어가서 잠깐만. 되게 넓구나. 채널 1번이. 그래. 잠깐만. 그래. 내가 뭘 주인 거지, 방금? 아, 반쪽이 잘렸구나. 아, 어쩐지 너무 길더라. 안 되는 상황이 잘렸네. 어쩐지 너무 길게 나오더라. 자, 문제 번호 692번 가볼게. 함수 y가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2x 690번 미안합니다. 690번. 자, 딱 봐도 공통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로 풀어야 돼? 치환해서 풀겠죠. 맞습니까? 근데 치환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 변형. 치환을 하면 영역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변역을 지금 집어넣어. 지금 집어넣어. 자, 누가 봐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치환으로 풀 거야. 왜? 이걸 쫙 다 풀었으면 몇 차 방정식이야? 아,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야. 우리가 4차 함수의 개형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풀어요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치환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x제곱 빼기 2x, x제곱 빼기 2x. 그래서 얘를 잠깐 t라고 바꿨을게. t는 x제곱 빼기 2x야. 그럼 문제가 어떻게 써 있냐면은 y는 t제곱 플러스 4t 빼기 3이라고 하는 2차 식으로 보여. 근데 어쨌든 최종 질문이 y 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x로 표기되어 있는 y 값이나 t로 표기되어 있는 y 값이나 어쨌든 y 값은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포커스가 y에 맞춰져 있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풀 때 x로 풀든 t로 풀든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은 x로 나와 있는 세상에서 t의 세상으로 내가 바꿔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치환이야. 그럼 세상을 x의 세상에서 t의 세상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영역을 바꿔줘야 된다고. 그걸 변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치환을 하잖아? 그럼 머릿속에 뭐가 따라와야 돼? 변역을 따라와야 돼. 알겠지? 근데 x의 세상에서 일단 아무런 영역이 없잖아. 그러니까 x에서는 실수 전체라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서 t라는 영역으로 바꿀게. 근데 우리가 t는 x제곱 빼기 2x니까 얘를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죠. 여기를 x축, 여기를 t축이라고 잡겠잖아. 그치? 그러면 x제곱 빼기 2x니까 얘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빼기 1 해서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꼭지점이 몇 컴마면 1, 마이너스 1 아래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럼 t라는 녀석은 내가 좀 더 쉽게 설명할게. 변역이라는 건 t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최소값을 말합니다. 그럼 t가 지금 요렇게 된 게 t죠. 때문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t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을 계속 가지고 있죠. x에 얼마를 집어넣어도 양수, 0, 음수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조금 커. 그러니까 t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단 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아요. 이게 변역인 거지. 선생님, 변역은 t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했잖아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건 알겠어요. 왜 최대값은 안 구해요?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잖아. 계속 커지니까. 이해돼? 그래서 t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영역을 알고 있는 거야. 여기서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 빼기 7. 괜찮아? 그래서 t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야. 그래? 근데 우리가 지금 t는 어디부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리래. 근데 t의 축이 지금 얼마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리라는 소리야. 이해돼? 그러니까 y가 이렇게만 그려져 있는 거라고. 이 부분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쓰면 안 된다고. 얘를 써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t에 얼마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구하는 y의 최소값이 등장을 한다. 괜찮아? 그래서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러면 1 빼기 4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가지고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우리가 방금 풀었던 689번하고 지금 풀었던 690번 요 두 문제 689번, 690번 두 문제 아주 유력합니다. 외워둬야 돼. 그냥 외우고 있어. 그게 편합니다. 풀이법을 그냥 외워버려. 오케이? 별표 쳐. 외우겠다라고 써. 써 빨리. 외우겠다. 외우기. 당연히 689번에도 똑같이 써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썼는데 설마 안 외워오겠어? 응? 다 외워오겠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유튜브에 구독 눌렀다. 구독자 수가 안 늘어. 눌렀어, 안 눌렀어? 너 왜 웃어? 안 눌렀지? 한 명 걸 잡았어. 채널 이름이 뭐냐고요? 아, 너 학원 이름 뭐야? 그럼 내가 학원 이름 뭐 그랬겠어? 내가 채널 이름을. 네, 현수학 하니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평촌 현수학이라고 했습니다. 했어, 안 했어? 한 명 더 잡았다. 알았어. 당당하다. 넌. 근데 구독자 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구독자 이름을? 아, 공개한 사람은 볼 수 있는 거야? 아, 너희들 누르지도 않았지? 어쩐지 안 보이더라.
어쩐지 안 보이더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자, 넘어가서 유형 11번. 자, 문제 번호 694번 가보겠습니다. 실수 x, y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5이고 이 x-y 8이라고 합니다. 이때 x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x값과 y값의 합이야. 자, 어쨌든 알려주고 있는 게 이 두 개죠. 그래요. 맞춰가 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x에 대한 대략적인 값은 알고 있죠. y에 대한 대략적인 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y는 하고 쓸게. y는 2x-8이겠지. 그래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작거나 같대 5보다. 자, y를 구해볼게. 양옆에 2를 곱할게. 싹 다 2를 곱할게. 2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여기다 2 곱하면 얼마? 0. 여기다 2 곱하면 얼마? 내가 8 뺄게. 여기다가 8을 빼고 여기다가도 8을 빼고 여기다가도 8을 빼. 똑같은 짓을 했으니까 부등호나 그런 게 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 2보단 작거나 같습니다. 뭐가? y가. 괜찮아?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보기 편하게 쓸게. 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5고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은 y가 2라고 되어 있어. 그랬을 때 우리는 뭘 구하래? xy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xy. 자, 맥스 값은 쉽죠? 얼마 곱하면 돼? 2랑 5를 곱하면 되겠지. y 미니 값은 마이너스 8이랑 5랑 곱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부등식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곱하기나 나누기는 네 가지 상황을 다 이렇게 곱해봐. 얼마야? 10. 이렇게 곱해봐. 얼마야? 이렇게 곱하면 그러면 최대값은 1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0입니다. 이 부등식의 곱하기.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쉬워. 큰 거에서 큰 걸 더해야 가장 큰 거. 작은 거에서 작은 걸 더해야 가장 작은 거. 빼기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야 가장 작은 거.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지 가장 큰 거. 오케이? 더하기나 빼기는 상황을 한 번씩만 하면 돼. 곱하기나 나누기는 네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 봐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부등식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배웠니? 오늘 배웠어. 집어넣는 거야. 잘 봐. 예진아, 2 곱하기 4가 얼마야? 8이야. 근데 우리 딸은 아직 2 곱하기 8을 잘 몰라. 알긴 알아. 1은 2, 2는 4, 2, 3, 6, 2, 4, 8. 9, 9다는 이 흐름으로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2 곱하기 4라고 탁 물어보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아주 짜증냅니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들도 수학 공부할 때 막 짜증나고 하는 게 아직 머릿속에 없어서 그런 거야. 아는 걸 물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 얼마예요? 2요. 뭐 유치하게. 하지만 짜증은 안 나. 재미가 없어 그렇지.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미적분을 물어보잖아? 그럼 짜증나지. 이 새끼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적당 물어봐 이런 거잖아. 그래요? 그게 알고 모르고의 차이야. 물론 비단 수학 과목뿐만 아니라 어떤 학문을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질문이 편해져. 근데 내가 모르면 질문하는 게 짜증나.
아, 그냥 왜 질문해? 모르는데 그냥 쭉 하지. 그런 느낌이 들어. 막 분심이 들어. 그래서 점점 하기 싫어져. 아, 그 수학 왜 그래? 맨날 질문만 하고 가르쳐주는 거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좀 알고 있잖아. 그럼 막 이렇게 말을 하려 그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탄력으로 성취도가 다 올라가. 근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 작업이 좀 힘들어. 내가 특정 기준선까지 알고 있음을 채워나가는 작업이 어렵습니다. 요거까지만 채워지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탄력으로 쭉 올라가거든. 요거까지만 딱 채우는 그게 어려워.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고등학교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빨리 올리면 좋고, 그러니까 초반에 좀 고생하더라도 요걸 좀 빠르게 채워야 돼. 초반에 좀 고생하더라도. 근데 벌써 3, 4, 지금 며칠이야? 23일이잖아. 벌써 새 학기 시작한 지 22일이나 지났어. 하다 보니까 벌써. 와, 3월 2일이에요. 개학식이에요. 귀찮아요. 주말이다. 이제부터 수업을 안 해요. 뭐 동아리 정하는데 어떻게 됐어? 벌써 20일이나 지났어. 지금 똑같이 하다 보면 중간고사야. 그럼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 에이,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하지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아직 5주나 남았어. 5주. 5주라는 시간은 처음 제로에서 시작해도 어떤 성취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애들이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나는 못하는 것 같고 벌써 갭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공부할 마음이 좀 안 생겨.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5주 동안 공부를 하잖아? 그럼 그게 갭이 메워져. 지금 이렇게 갭이 있지만 얘가 5주 동안 한다고 해서 천재가 되진 않잖아. 얜 그냥 우리 학교에서 잘하는 수준이야. 근데 나는 우리 학교에서 지금 어정쩡한 수준이고 5주라는 시간 동안 공부하잖아? 우리 학교 안에서 나는 잘하는 그룹까지 갈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5주라는 시간 동안 허영부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언제든 누구나 원하는 등급선까지 다 올라간다고. 물론 5주라는 시간 동안 전국 1등은 못 돼도 전교 1등까지는 트라이 할 수 있다고. 알겠지? 전교 1등만큼 공부해봐. 넌 왜 그만큼 공부 안 해? 그럼 전교 1등 안 할 거야? 하고 싶어? 그럼 걔만큼 공부해야 되겠네. 그럼 뭐야 이 새끼. 도둑놈이잖아. 공부는 하기 싫지만 전교 1등을 하고 싶습니다. 도둑놈이잖아. 뭔 소리야 갑자기.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안 하면은 나쁜 놈이고. 나쁜 놈 아니냐? 공부를 안 하면 나쁜 놈이지. 너 착하다고 생각해? 너희 아빠가 생각해도 네가 착할까? 잘 생각해봐. 우리 딸은 지금 착해. 착한데 곧 착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아직은 물음표잖아. 공부 잘할 수도 있잖아, 우리 딸이. 선생님 딸이 높아지기 기원할게요. 뭐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공부하라는 소리지 한마디로. 이게 중요해. 초반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어느 정도 성취도를 내냐 따라 가지고 이게 3년 동안에 이제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 거야. 스타트 라인이 결정이 되는 거고. 내가 초반에 잘 봤어. 근데 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내가 좀 못 봤어. 밑에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노력에 두세 배를 할지 10배, 20배를 할지가 이번 시험에 걸려 있다고. 내가 밑에서 출발하면 10배, 20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보다. 내가 위에 걸려 있으면 2배, 3배만 해도 되는 거고. 내가 전교 1등이면 지금처럼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스타트 라인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내가 공부를 전교 1등만큼 안 하잖아? 반성을 해. 쟤는 왜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공부를 안 할까? 쟤는 잘 살고 나는 못 살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마 아빠의 경제력이 나의 경제력이라고 생각하지 마.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경제력이 결정되는 거니까. 지금 노력 안 하면 경제력은 낮겠죠.
어머니 아버님은 여러분들 나이 때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 고민을 늘 해야 됩니다. 알겠죠? 내 방이 있다 손들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겠어. 여러분들 방 한 칸 주려고 응? 고생 많이 하신 거야. 넌 네 아들 딸한테 방을 줄 수 있겠니? 건강한 아들 딸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슬픈 사회 현상이다.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겨. 2차 함수의 활용. 2차 함수 활용. 문제를 잘 읽고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되겠죠. 자, 대표 문제 698번으로 가볼게.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직사각형이 딱 들어가 있대요. 직사각형이.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대칭축이 있다는 거야. 그래요? 대칭축. 축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직사각형도 이 축에 따라서 딱 접히겠죠. 정확하게 딱 들어갔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축을 먼저 생각해 볼게. 축만 구해볼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괜찮아?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야.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똑같이 떨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떨어져 있어. 여기서 a만큼 떨어지면 여기도 a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4에서 a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4 더하기 a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4에서 a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는 4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괜찮아요? f에 뭘 집어넣으래? 4 더하기 a를 집어넣은 게 높이 개념이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가로 열고 a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8 가로 열고 a 플러스 4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6 플러스 8a 84 32 착착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6이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죠. 괜찮아? 밑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해석해야 돼? 4에서 a만큼 떨어졌고 4에서 a만큼 떨어졌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읽어야 돼? 2a. 맞습니까? 그럼 둘레니까 2a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높이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a의 제곱 플러스 4 a 플러스 32라는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한 칸 띄고 절반의 제곱 괜찮아? 그래서 해석을 하면 a가 1일 때 이 둘레의 최대가 얼마? 34라고 답을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질문이 둘레의 최대값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34라고 쓰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네. 자, 우리가 오늘 2차 방정식 공부를 했는데 초반에는 2차 함수와 x축이 만난다의 관점에서 갔어. 그 x축이라는 녀석이 방정식으로 들어갔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만나는 게 x축과 한 점에서 만났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났다, x축과 안 만났다 등으로 빠져나갔어. 어쨌든 함수에서 x축과 얘기를 한다는 건 방정식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났다,
한 점에서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가 판별식 뒤로 빠져나갔어. 오케이? 거기에 확장판. 두 그래프의 교점 얘기를 했죠. 교점 얘기하면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같다. 한쪽으로 넘겨가 기본 풀이가 되겠어. 괜찮아? 요렇게까지가 한 세트가 나왔고 또 하나가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거였어. 근데 구간이 없으면 꼭지점에서 나오겠죠. 최대값만 갖거나 최소값만 갖거나. 오케이? 구간이 주어지는 순간 다 신경 써야 돼. 축과 나와 있는 그 구간의 포지셔닝을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사이드에 있는지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의 포인트를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형을 빠르게 그려야 돼. 그래서 개형 그리는 능력까지 키울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거기다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암기하수에는 두 가지 유형 있죠. 이 구간에 미지수가 꼈을 때, 그러니까 이 구간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 구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치환하는 문제. 그거까지만 신경을 쓰면 이 함수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딱히 없습니다. 한 4가지, 5가지만 외우면 되겠지. 그 4가지, 5가지 유형만 확 집어넣으면은 요 함수 파트에서는 사실 크게 걸리적거리는 게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숙제는 말하지 않아도 99쪽까지 풀어와야 되겠죠. 오케이?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타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